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미국에 맞붙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렇다 할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뭐 양측의 이제 그 안보실장, 안보보좌관 차원에서 뭐 긴밀히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평이나 우리의 입장을 이제 말씀을 좀 자제하고 계신데 네. 그 이유 자체는 사실 북미 간에 뭐 짜고 치는 건 아니지만 긴장을 고조하는 데서 그들 양측이 이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최고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인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양측을 다 비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공조도 유지해야 되지만 남북 간의 대화도 또 해나가고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이제 계기가 내일 모레 광복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발표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틀 뒤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상황이 흘러가는 거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요. 청와대가 어제 한미 양국의 안보 수장의 대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반도 위기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하니 이게 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주변국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물밑 어떤 대화의 어떤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가 어떤 면에서 이게 좀 남의 문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드러난 물론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과의 통화는 했지만 지금 일단 외교부 장관이 휴가를 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대통령도 며칠째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 우리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운전대를 잡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운전대 이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어떤 주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과의 함께 한일과 한미일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접근법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대화로 해결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좀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대화는 해보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북한 문제의 어떤 주도 당사국이 당신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분이 해봤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저는 좀 비아냥거리는 투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지금에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밀려난 듯한 좀 옆좌석에도 못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혹시 전략적인 침묵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침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한반도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하고 군사적 대응에 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국면 자체가 미국하고 북한이 극한의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말폭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서로 이제 행동이 들어가는 행동 대 행동이란 말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 행동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말과 말의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균형자를 맞춰줄 만한 대상이 될 만한 곳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북한을 자극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상황은 오히려 더 극한적인 대결로 가는 것보다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다 자꾸 기름을 붓듯이 뭔가 개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네. 한 발을 빼고 있다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오늘 또 EU에서 긴급회의를 또 개최한다고 하잖아요. 모레. 이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통화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군사적 대결 단계까지 거의 근접하다가 외교적인 해결 단계로 잠깐 이제 국면이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문 대통령이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그 동일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주 냉철하게 보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달 28일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력을 보여줬고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거꾸로 미국 측에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예방전쟁이란 건 사실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네. 선제 타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그냥 무기 생산한다고 언젠간 저 무기로 나를 치겠다. 따라서 그 무기 공장을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그 사실 오래전부터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선제 타격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이거 미국 본토를 칠 실력까지 보여줬는데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괌도 군사 기지나 괌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괌에서 3, 40km 그렇죠. 떨어진 곳을 공격한다는 얘기고 공격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달 중순까지 계획을 마련해서 최고사령관에서 보고하고 준비를 갖춰서 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실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나라도 한미연합군 차원에서 작게 501에도 있고 5027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 작게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공개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염과 분노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우리는 그 뭐 핵까지 뭐 사실 장착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제 정치를 볼 때 북한과 미국이 역대의 한반도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미국과 북한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천안함 폭침도 그렇고 1차 북핵 위기도 그렇고 93, 4년의 위기도 그렇고 결국은 위기가 끝나고 나면 미국과 북한이 다 이익을 차지하고 제일 손해를 보는 게 한국이고요. 그다음 손해보는 게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명분부터 따지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혀 거기에 목적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거 옳은 말이다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거꾸로요. 지금 사실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거 뭐 지금 올가을에 방문할게 뭐 그래도 그거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정부가 너무나 한쪽 편에 미국의 편에 완전히 들어가지고선 북한은 정말 우리가 상대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잘못하다 북미 간의 긴장이 남북 간의 긴장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미국은 자제해라 그러면 한미 관계도 고려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네. 네. 이제 홍현익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북미 간의 이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는 거는 북한과 미국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래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미국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There will be a war with North Korea over their missile program if they continue to try to hit America with an ICBM. He has told me that. 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네, 지금 미국의 당국자들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한 달 전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2달 전이었죠. 2달 전에 대통령은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거리를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저렇게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세를 헤아리는데 조금 안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전만 해도 이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뻥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이제 보면 그 통역자도 상당히 이게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뭐 곤혹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뻥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벌어졌던 화성 14형에 대한 2차례 걸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비춰보면 또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은 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보여준 현상 자체는 이건 뻥이 아니라 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 당국도 이거를 실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의 어떤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좀 개발하고 이럴 때의 단계와 지금의 상황은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상당히 이제 고성능화를 이뤄낸 상황이에요. 어느 면에 보면 이제 핵 보유국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어떤 조야의 분위기 자체가 예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현역 장성들 출신으로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파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문법대로 이게 말폭탄에 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뭐 분석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단순히 말폭탄 끝나겠는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상황 자체를 예전의 문법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솔직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청와대를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전쟁 진짜 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굉장히 그 복잡한 셈법이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거기까지 모르니 정부의 대응, 청와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9일만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위기설 동의하지 못해 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또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해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미국하고 싸워야지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 들어가고 경제 제재를 하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정전협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틈새에서 우리가 계속 소외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눌려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드로 방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북한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 초동 단계에서 그 미사일을 격추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군과 같이 동맹 상태에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든 예방전쟁을 하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얘기하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하고의 강력한 어떤 한미 공조가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는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구조적이고 보다 아주 중요한 변수를 보면요. 가장 큰 징후는 북미 간에 전쟁이 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 간에 엄청난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의 관영 통신이나 어디서 나온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다 깔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북미 간에 뉴욕에서 지금 수개월 동안 이미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네. 원비어도 그래서 데려간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나 미국이나 결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북한은 만약에 괌을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한테 전쟁 발동 요인을 제공하는 건데, 네. 미국은 상당히 피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결코 전 괌을 때리는 그런 무모한 일은 할 리가 없다. 그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거는 틀림없이 빅딜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흥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칫 개입했다가는 한쪽 편을 들다가는 남북 대화도 안 되고 아니면 미국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데 그거 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냐 얘기하면 한미 관계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8.15 경축사에서는 아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달 29일 화성 14형 북한이 발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머지 사드 4기도 추가로 배치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2주간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현장 환경평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일단 이제 사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일단 국방부에서 이제 환경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사드의 추가 배치가 거의 물 건너가는 듯한 이제 분위기였죠.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날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배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물론 한미 당국 간의 어떤 협상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사드 성주 현지에서 여러 가지 반대 단체들 학생들 시위가 심하니까 이제 지금 이 전자파 측정 이것까지도 사실 막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벌써 한 몇십 일이 흘렀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도 보면 기존에 우리 정부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듯해 이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에게 보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보관이라는 게 내보니까 결국 환경평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 사드 문제는 결국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화성 14형이 발사를 2차례 한 마당에 굉장히 그 어떤 레이더의 중요성 자체가 이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대통령이 지시지 않습니까? NSC의 지시인데 실제로 이거 자체가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NSC에서 지시를 했는데 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불신을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대통령의 지시와 어떤 이행 과정 자체가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심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위대 자체가 보면 점점 더 학생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보면 자꾸 더 문제가 꼬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한국 좀 보호해주겠다는데 왜 배치를 반대하냐라는 그 여론도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듯이 이제 사실 지난 4월달에 사드 배치가 됐을 때 그 미군이 이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약간 웃는 듯한 그렇죠. 그 사진이 이제 지금 저 장면이에요. 저 영상인데 약간 웃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미군의 태도가 오늘 보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벤달미 8군 사령관이 네. 공식 사과를 했죠. 왜 사실 그런 이것도 걸까요? 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하는 것 자체의 어떤 필요성을 떠나서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 군인이 보여줬던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웃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그 반발하면서 막는 주민들을 찍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감정이 악화가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국민들이 반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이루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이 사드 포대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한국 땅에 갖다 놓는 거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을 하니 어쩌니 이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저희 성주 현장에도 저희 채널의 취재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 사과를 받아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 대치가 있었는데 이런 성주의 모습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령 괌인데요. 이 괌 현지 분위기 어떨지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유승진 기자가 현지에서 연결을 해줬는데 유승진 기자가 현지 주민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Normal also. They're still mowing their lawns and like another normal day. I trust our soldiers and yeah, you know, I believe that in their force that they can protect us. 자, 우리는 우리 군을 믿는다.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어제 저희 채널A에서 그 괌 현지에 있는 주지사를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s an American citizen, I want a president that says that if any nation such as North Korea attacks Guam, attacks Honolulu, attacks the West Coast, that they will be met with hell and fury. 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장면이죠. 근데 네. 겹쳐 보이는 게 보면은 특이한 점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상당히 단결하는 모습이고 네. 현지 주민 역시도 미군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저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네. 당신은 1000% 안전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사실 미국 당국이 저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국으로부터 이제 뭐 공격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경로까지 제시하면서 이제 공격을 어떤 예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할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일단 뭐 김낙겸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아까도 홍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네. 북한이 그 정도 아마 도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제 전쟁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는 북한도 뭐 거의 뭐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뭐 협박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저런 어떤 실적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패트리어트를 좀 구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사드 자체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격하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황과 좀 다르게 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괌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이라크전 이후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전쟁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종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심리전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그 외신들이 특히 미국 언론들이 괌 현지 분위기하고 한반도 특히 이제 우리의 어떤 분위기랑 비교를 해서 기사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드렁하고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괌 주민들은 거의 뭐 패닉이나 공황 상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틸러슨이라든가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괌 주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괌 주민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도 같이 불안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괌 주민들을 심리전 차원이라도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안심시키는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으면 북한이 예전에는 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 정도의 언어로 이제 이제 위협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타격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개도 하고 뭐 김정은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곧 뭐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용호 공사는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있을 뿐이지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경고도 했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결코 미치지 않았고요. 진짜 미쳤다면 정말 큰일이죠. 네. 미쳤다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건 거의 분명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대화하자 그래도 안 하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절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정권이 유지되려면 미국하고 담판을 해야 되고 담판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이 마음을 고치면 뭐 영광스럽게 만나겠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직접적인 본격적인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국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이고 뭐 지지도도 굉장히 낮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좀 고조시킨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정은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와의 결국 담판을 해야 되는데 담판을 가기 위해선 상당한 긴장이 필요해서 나름대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쏘고 7월 28일 날 진짜 미국 본토에 확실히 도달하는 걸 보여줬는데도 오늘 나온 뉴스가 또 재진입엔 또 실패했다. 네. 뭐 그러고 하니까 그렇다면 비록 미국의 해외 영토이지만 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걸 직접 공격했다가는 정말 자기 맞아 죽어서 정권이 몰락하니까 네. 이런 자세한 계획은 17분 47초 걸린다, 뭐 몇 미터다, 뭐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마치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정해서 긴장을 고조시켜 놓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해서 미중 간에 얻을 거는 트럼프 대통령 또 얻어내고 네. 한국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뭐든지 얻어내겠다라는 걸 다 얻어낸 다음에 결국은 북미 간에 사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듯이 벌써 여러 달째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원비어도 석방해지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미국의 승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이럴 때는 사실 우리도 북한하고 대화할 테니까 미국도 북한하고 제재는 같이 한국하고 하면서 협상도 하자. 이런 제안을 저는 8.15 경칙사 때 나와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그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북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라이스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핵을 인정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배제된 상황에서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핵의 사실상 보유자체 인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끼어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한다면 정말 방관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네. 게 지금 상황에서 대화는 중요하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과연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북한과 미국한테 협상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방관자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웃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그 반발하면서 막는 주민들을 찍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감정이 악화가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국민들이 반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이루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이 뭐 사드 포대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한국 땅에 갖다 놓는 거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을 하니 어쩌니 이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성주 현장에도 저희 채널의 취재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 사과를 받아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 대치가 있었는데 이런 성주의 모습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령 괌인데요. 이 괌 현지 분위기 어떨지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유승진 기자가 현지에서 연결을 해줬는데 유승진 기자가 현지 주민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Normal also. They're still mowing their lawns and like another normal day. I trust our soldiers and yeah, you know, I believe that in their force that they can protect us. 자, 우리는 우리 군을 믿는다.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어제 저희 채널A에서 그 괌 현지에 있는 주지사를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s an American citizen, I want a president that says that if any nation such as North Korea attacks Guam, attacks Honolulu, attacks the West Coast, that they will be met with hell and fury. 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장면이죠. 근데 네. 겹쳐 보이는 게 보면은 특이한 점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상당히 단결하는 모습이고 네. 현지 주민 역시도
미군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저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네. 당신은 1000% 안전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사실 미국 당국이 저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국으로부터 이제 뭐 공격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경로까지 제시하면서 이제 공격을 어떤 예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할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일단 뭐 김낙겸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아까도 홍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네. 북한이 그 정도 아마 도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제 전쟁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실제 그렇게 될 경우는 북한도 뭐 거의 뭐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뭐 협박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저런 어떤 실적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패트리어트를 지금 구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사드 자체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격하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황과 좀 다르게 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괌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이라크전 이후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전쟁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종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심리전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그 외신들이 특히 미국 언론들이 괌 현지 분위기하고 한반도 특히 이제 우리의 어떤 분위기랑 비교를 해서 기사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드렁하고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괌 주민들은 거의 뭐 패닉이나 공황 상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틸러슨이라든가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괌 주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괌 주민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도 같이 불안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괌 주민들을 심리전 차원이라도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안심시키는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ry to hit America with an ICBM. He has told me that. 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네, 지금 미국의 당국자들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한 달 전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2달 전이었죠. 2달 전에 대통령은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거리를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저렇게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세를 헤아리는데 조금 안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전만 해도 이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뻥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이제 보면 그 통역자도 상당히 이게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뭐 곤혹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뻥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벌어졌던 화성 14형에 대한 2차례 걸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비춰보면 또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은 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보여준 현상 자체는 이건 뻥이 아니라 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 당국도 이거를 실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의 어떤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좀 개발하고 이럴 때의 단계와 지금의 상황은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상당히 이제 고성능화를 이뤄낸 상황이에요. 어느 면에 보면 이제 핵 보유국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어떤 조야의 분위기 자체가 예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현역 장성들 출신으로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파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문법대로 이게 말폭탄에 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뭐 분석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단순히 말폭탄 끝나겠는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상황 자체를 예전의 문법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솔직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청와대를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전쟁 진짜 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굉장히 그 복잡한 셈법이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거기까지 모르니 정부의 대응, 청와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9일만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아유 위기설 동의하지 못해. 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또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해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미국하고 싸워야지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 들어가고 경제 제재를 하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정전협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틈새에서 우리가 계속 소외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눌려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드로 방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북한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 초동 단계에서 그 미사일을 격추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군과 같이 동맹 상태에서 같이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미국에 맞붙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렇다 할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뭐 양측의 이제 그 안보실장, 안보보좌관 차원에서 뭐 긴밀히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평이나 우리의 입장을 이제 말씀을 좀 자제하고 계신데 네. 그 이유 자체는 사실 북미 간에 뭐 짜고 치는 건 아니지만 긴장을 고조하는 데서 그들 양측이 이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최고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인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양측을 다 비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역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공조도 유지해야 되지만 남북 간의 대화도 또 해나가고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이제 계기가 내일 모레 광복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발표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틀 뒤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상황이 흘러가는 거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요. 청와대가 어제 한미 양국의 안보 수장의 대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반도 위기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하니 이게 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주변국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물밑 어떤 대화의 어떤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가 어떤 면에서 이게 좀 남의 문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드러난 물론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과의 통화는 했지만 지금 일단 외교부 장관이 휴가를 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대통령도 며칠째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 우리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운전대를 잡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운전대 이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어떤 주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과의 함께 한일과 한미일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접근법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대화로 해결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좀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대화는 해보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자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북한 문제의 어떤 주도 당사국이 당신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분이 해봤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저는 좀 비아냥거리는 투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지금에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밀려난 듯한 좀 옆좌석에도 못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혹시 전략적인 침묵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침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한반도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 대응을 해나가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든 예방 전쟁을 하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얘기하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하고의 강력한 어떤 한미 공조가 깔려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는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구조적이고 보다 아주 중요한 변수를 보면요. 가장 큰 징후는 북미 간에 전쟁이 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 간에 엄청난 비난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의 관영통신이나 뭐 어디서 나온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다 깔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북미 간에 뉴욕에서 지금 수개월 동안 이미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네. 원비어도 그래서 데려간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나 미국이나 결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북한은 만약에 괌을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한테 전쟁 발동 요인을 제공하는 건데 네. 미국은 상당히 피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결코 전 괌을 때리는 그런 무모한 일은 할 리가 없다. 그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저거는 틀림없이 빅딜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흥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자칫 개입했다가는 한쪽 편을 들다가는 남북 대화도 안 되고 아니면 미국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데 그거 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냐 얘기하면 한미 관계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8.15 경축사에서는 아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달 29일 화성 14형 북한이 발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머지 사드 4기도 추가로 배치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2주간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현장 환경평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일단 이제 사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일단 국방부에서 이제 환경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사드의 추가 배치가 거의 물 건너가는 듯한 이제 분위기였죠.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날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배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물론 한미 당국 간의 어떤 협상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사드 성주 현지에서 여러 가지 반대 단체들 뭐 학생들 시위가 심하니까 이제 지금 이 전자파 측정 이것까지도 사실 막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벌써 한 뭐 몇십 일이 흘렀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도 보면
기존에 우리 정부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듯해 이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에게 보관이 있다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보관이라는 게 내보니까 결국 뭐 환경평가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 사드 문제는 결국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화성 14형이 발사를 2차례 한 마당에 굉장히 그 어떤 저 레이더의 중요성 자체가 이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대통령이 지시지 않습니까? NSC의 지시인데 실제 이거 자체가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대통령이 NSC에서 지시를 했는데 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불신을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대통령의 지시와 어떤 이행 과정 자체가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심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위대 자체가 보면 점점 더 학생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보면 자꾸 더 문제가 꼬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한국 좀 보호해주겠다는데 왜 배치를 반대하냐라는 그 여론도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듯이 이제 사실 지난 4월달에 사드 배치가 됐을 때. 그 미군이 이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약간 웃는 듯한 그렇죠. 그 사진이 이제 지금 저 장면이에요. 저 영상인데 약간 웃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미군의 태도가 오늘 보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벤달미 8군 사령관이 공식 사과를 했죠. 왜 그런 이것도 걸까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하는 것 자체의 어떤 필요성을 떠나서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 군인이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하고 군사적 대응에 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국면 자체가 미국하고 북한이 극한의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말폭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서로 이제 행동이 들어가는 행동 대 행동이란 말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 행동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말과 말의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균형자를 맞춰줄 만한 대상이 될 만한 곳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북한을 자극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상황은 오히려 더 극한적인 대결로 가는 것보다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다 자꾸 기름을 붓듯이 뭔가 개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한 발을 빼고 있다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오늘 또 EU에서 긴급회의를 또 개최한다고 하잖아요. 모레. 이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통화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군사적 대결 단계까지 거의 근접하다가 외교적인 해결 단계로 잠깐 이제 국면이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들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문 대통령이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그 동일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주 냉철하게 보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달 28일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력을 보여줬고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거꾸로 미국 측에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예방전쟁이란 건 사실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네. 선제 타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그냥 무기 생산한다고 언젠간 저 무기로 나를 치겠다. 따라서 그 무기 공장을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그 사실 오래전부터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선제 타격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이거 미국 본토를 칠 실력까지 보여줬는데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괌도 군사 기지나 괌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괌에서 30-40km 그렇죠. 떨어진 곳을 공격한다는 얘기고 공격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달 중순까지 계획을 마련해서 최고사령관에서 보고하고 준비를 갖춰서 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실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나라도 한미연합군 차원에서 작게 501에도 있고 5027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 작게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공개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염과 분노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우리는 그 뭐 핵까지 뭐 사실 장착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제 정치를 볼 때 북한과 미국이 역대의 한반도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미국과 북한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천안함 폭침도 그렇고 1차 북핵 위기도 그렇고 93, 4년의 위기도 그렇고 결국은 위기가 끝나고 나면 미국과 북한이 다 이익을 차지하고 제일 손해를 보는 게 한국이고요. 그다음 손해보는 게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명분부터 따지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혀 거기에 목적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거 옳은 말이다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거꾸로요. 지금 사실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거 뭐 지금 올가을에 방문할게 뭐 그래도 그거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정부가 너무나 한쪽 편에 미국의 편에 완전히 들어가지고선 북한은 정말 우리가 상대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잘못하다 북미 간의 긴장이 남북 간의 긴장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미국은 자제해라 그러면 한미 관계도 고려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네. 이제 홍현익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북미 간의 이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는 거는 북한과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래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미국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There will be a war with North Korea over their missile program if they continue to